네, 특활비 수수와 민간인 뇌물 수수 등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1시간 뒤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네, 이 시간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와 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면 검찰에 출석합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할 만한데 두 분은 오늘 이 검찰 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번 조사가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이게 정치 보복이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두 개는 제가 보기에 그 종이 한 장 차이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보통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이게 정치 보복을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이게 적폐청산이란 뭐냐면 어떤 이게 미래를 향한 시스템의 개혁 과정에 드러난 환부가 있으면 외과 수술처럼 이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에요. 그런데 정치 보복은요. 먼저 이게 표적을 정해놓고 저인망식으로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수사. 이게 정치 보복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수사를 보면 먼저 이게 다스는 MB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먼지털이나 이게 저인망식으로 쭉 훑어오는 역으로. 따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정치 보복 측면이 강하다는 MB 측의 해명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현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사법 처리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권력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그 전직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전직은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현직은 정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같이 국민들과 어울리고 뭔가 원로로서 어떤 그 자문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그 5번째로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정치 보복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언론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소환 조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 특별한 어떤 전략적인 이유보다는요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게 다스가 MB 거라는 미리 이게 결론을 내려놓고 계속 이게 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를 훑어오니까 아마 이게 실제 정치법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고요. 아마 이게 오늘 그 출석할 때는 뭔가 이게 그 괜히 검찰을 또 쓸데없이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오늘 뭐 출석에서 포토라인에서는 정치법을 이게 그 저번처럼 한번 강조했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강경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조금 톤 다운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과 연관을 해가지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상당히 이 정부 측에서 또 청와대 측에서 반발이 심했죠. 이미 이제 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이미 그 던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 포토라인에 서서까지도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최초에 알려지기로는 어떤 그 주위에서는 좀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절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물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 이미지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전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거라는 변호인단의 예고와는 달리 불과 짧은 8초 동안 사과의 말과 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소회만을 밝혔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게 그때하고 좀 다른 게요. 저는 이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담길 걸로 봐요. 일단 이게 그 안보나 지금 경제가 상당히 위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서 정말 이게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이게 당연히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묻기 때문에 측근들 있잖아요.
MB 때문에 이게 그 고초를 겪고 있는 측근들이나 또 이게 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재 그 검찰에서 찔끔찔끔 선별적으로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돼서 뭔가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왜곡되게 지금 이게 인식되고 있는 이런 이제 왜곡된 사실을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검찰에서 이게 당당히 밝힐 것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 검찰 조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선임한 변호사 4명 중 3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이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뭐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그 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으로서 그 청와대에서 전 법무 비서관을 지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피영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법인 그 바른 소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일 날 그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박명한 그리고 이제 김병철 변호사가 있는데 이 박명한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어떤 그 관련성이 있다. 저 이번에 이제 특히 우리가 주목이 되는 것은 정동기 변호사라는 거죠. 예. 이분이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가지고 변호인과 합류를 할 예정이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07년도에 BBK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됐을 때 그 당시에 대검 차장 검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예.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12일 날 대한변협이 유권 해석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법 31조 위반이 된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렸고 예.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김병철 변호사가 이제 대신 오게 돼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중앙지검 청사까지는 이 지금 3명의 변호사하고 수행비서까지 해서 4명이 동행을 하는데 이 3명의 변호사는 이 1001호실 조사실에 들어가서 예. 실제로 동석을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 언론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다 환원했고 또 시장 시절에 월급을 안 받았다고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회 환원을 다 했죠. 대부분 부동산은. 그다음에 그 시장 시절에 월급도 다 이게 기부했잖아요. 예. 아마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봐줘야 될 걸로 보고요. 저는 이게 비용 문제보다 변호사 전략은 이게 검찰하고 법원이 틀려요. 검찰에게 숫자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 법원에게 기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보강이 될 걸로 보이고 검찰은 이제 이거 투톱 바로 이게 정동기 민정수석 그다음에 강훈 법무비서관 투톱이었는데 이제 정동기 수석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박명환 변호사가 이제 그 보강이 돼서 4명으로 갈 거로 보이고요. 예. 박명환 변호사는 이제 그 MB 연대 옛날에 이게 팬카페 회장부터 해서 청와대 소통비서관까지 거치고 전형적인 MB맨이고요. 또 이게 비전 인터내셔널 큰 로펌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잘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잠시 후면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이곳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의 창과 방패가 치열하게 부딪힐 것 같은데 예,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지금 많이 와 있고요. 또 뭐 자택 인근 분위기가 1년 전과는 그래도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지지자들의 모습은 지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뭐 검찰 출석 예정 시간이 다가오면서 경찰도 경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 오늘 검찰 조사에서는 뭐 가장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공방을 벌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요. 바로 이게 그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요. 일단 이게 삼성의 소송 대납 있잖아요. 이게 뇌물 중에 가장 큰 액수 60억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는 다스가 100% MB 거라는 전제하에 일단 이게 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른 쟁점도 많지만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이게 140억 직권 남용이나 횡령 배임이 모두 이게 이거 다스가 과연 MB 거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쟁점은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이게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이게 그 이팔성 회장 외 우리은행 이런 이제 그 불법 자금 수수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조사를 하지 않을까 크게 그 3가지 혐의로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도 검찰이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과연 이제 뭐 이번 조사 때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뭐 그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고 또 검찰에서는 일종의 그 어떤 수사 전략으로서 그것을 이제 약간씩 이제 흘리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여러 진술인들이 진술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한 말씀만 요 드리면요. 예. 검찰이 그 조사를 마친 뒤에야 관련 범죄가 정리된다 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보여요. 일단 이게 그 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그 기존에 많이 알려진 거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봐요. 대표적인 게 왜 국정원 특활비 중에 김희중 1억. 예. 이거는 이게 영부인 조사가 안 됐으니까 시중에 알려졌지만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장다사로 실장 10억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범죄 소명이 안 돼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게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우리 서희스의 그 140억 해소할 때 직권 남용 이런 것도 이게 시중에는 범죄처럼 돼 있지만 현재 조사는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김재수나 따라서 이게 저는 이 의미는 기존에 알려진 혐의 중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몰랐던 게 새로 추가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래 보입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에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혹이 바로 다스가 누구의 것이냐인데요. 그렇죠. 뭐 이번 조사에서 10여 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의문이 해소가 될까요? 뭐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뭐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이전 대통령의 형인 그 이상은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난번에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일각에서는 이제 안에서는 그 이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회장 즉 그 이동영 씨 같은 경우는 이 다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하는 연관성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진술들을 보게 되면 전 현직 그 사장들이 모두 다 다스는 이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은 상당히 무성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진술들이라고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 즉 지금 이제 그 이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연 거기에서 어떤 뭐 계약서를 맺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겠지만 예. 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공격과 방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제 머무르거나 뭐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이게 생각됩니다. 다스 부분은요. 의혹 해소가 쉽지 않은 게요. 예. 일단 이게 그 운전기사나 격리팀장이나 옛날에 김성우, 권성호 이런 게 직원들이 MB 거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에게 직접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다스가 누구 거냐는 거는 그럼 이게 결국 다스 주식이 전부 MB 거냐 차명이냐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입증이 되려면 차명을 했다는 계약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게 이상은 씨나 김대정의 저 권영민 씨가 이거는 차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배당금을 전부 MB가 다 받아가든지 이래야면 이게 MB가 되잖아요. 근데 현재 그 제가 알기로 이상은 씨나 또 이 권영민 씨는 본인들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MB한테 온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혹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이래 보입니다. 네,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교수님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과연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전 대통령이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지고 조사에 임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몇 가지가 있죠. 그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삼성에서 이제 소송 대납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다스가 왜 이 이전 대통령의 소유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 이 삼성에서 소송 대납을 한 그것이 뇌물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것도 삼성 소송 비용 대납도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조사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 이전에는 자기가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준 그 뇌물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이 어떤 그 공천 대가로 준 그 돈의 성격은 정치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찰과 이전 대통령 사이에 있어서의 공방이 아주 격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MB 수사를 두고 과거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에 따르면요. 뭐 이번 검찰 수사는 검찰과 MB의 대결이 아니라 구속된 MB 측근과 또 MB의 대결이라는 주장을 내놓아서 그 의미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뜻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김백준 전 그 총무기획관이라든가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집사라고 이제 그 부르기도 한데 또 김희중 그 전 그 부속실장 같은 예. 경우는 비서 아닙니까? 예. 이런 굉장히 가까운 그 측근들이 지금까지 그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상당히 쏟아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서초동에 있는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들이 대표적인 그 케이스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수사가 이제 확대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미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 측근들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렇지 않고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주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충돌 관계에 있는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그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을 모셨던 그 측근들의 싸움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전욱 변호사 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